건강했던 어머니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사망.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 생활치료센터 입소했다가 병원 이송 전 사망. 유족 연락도 못 받아 사망 경위 알고 싶다 국민청원. 인천시 갑자기 상태 악화해 병원 이송 준비 중 사망.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은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죠. 조기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조기에 항체 치료제가 투여돼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센터에서 빠른 시기에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것이 바로 치료제의 첫 번째 목적이겠죠. 이에 대해서 YTN에 출연하셔서 다시 한번 항체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이제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1%를 1.5% 중환자 병상을 늘리라고 했지만 그 병상은 금방 찰 수 있고 오늘도 사망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상이 있더라도 그 병상을 운영할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10병상을 열어도 5명밖에 치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최근에 50대 여자분께서 어머님이시죠. 생활치료시설에서 사망을 하신 사례가 있었고요. 20대 사망자의 2분의 1이 지금 델타 변이 유행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은 20대에서 50대도 이 델타 변이가 급격하게 중증으로 가고 입원율도 2.6배가 높습니다. 젊은 층도 분명히 중증이나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병상만 만드는 것 자체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의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생활치료실에서 계속 항체치료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네.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이 국내 항체치료제 긴급 승인을 해서 18세 이상은 전부 해당 사항이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느니까 칵테일 항체치료제를 주사할 공간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50대 분이 만일에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에서 주사를 맞았다면 저는 굉장히 좀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2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대 이하들도 우리가 모르는 질환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이 항체 치료제는 절대로 입원을 해서 맞는 주사가 아닙니다. 외래에서 맞게 되어 있는데 국내는 이거를 입원해서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식약처가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이 생활치료시설에서 이 항체치료제 주사를 하시게 되면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을 늘리는 것보다 저는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 치료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핵심을 짚어주셨죠. 항체 치료제는 절대로 입원해서 투여받는 게 아니라 외래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그쵸? 동네 병원을 가도 일반 간호사가 다 수행 놓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제 식약처에서 빠른 시기에 경증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접종률 70% 넘었는데 코로나 정점 찍은 아이슬란드. 백신 무용론. 백신 출시 전인 지난해보다 확진자 많아. 접종 반대론자. 백신은 실패했다 주장.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접종 반대론자들은 아이슬란드 사례를 내세우며 백신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미 폭스뉴스는 백신이 아이슬란드에서 감염 폭발을 초래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어 SNS상에서도 아이슬란드를 보면 감염도 막지 못하는데 부작용이 위험이 있는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확산했고요.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 치명률이나 사망률, 그래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없다.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의 악화해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병원 원장은 백신이 없었다면 이번 유행은 재앙이었을 것. 그리고 미 워싱턴대 감염병학 부교수 역시 백신의 목적은 백신의 목적은 포괄적 감염 예방이 아니라 사망과 중증 악화를 막는 것이었다며 부분적 승리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볼게요. 백신의 목적은 포괄적 감염 예방이 아니라 사망과 중증 악화를 막는 것이었다며 부분적 승리를 이뤄냈다. 백신이 뭐죠? 예방이죠. 백신 왜 맞아요? 예방하려고 맞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방 못했어요. 그러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과 중증 악화를 막는다. 이거 우리 항체 치료제 역할이죠. 레퀴노라주의. 그쵸? 그러면
어쨌든 백신의 역할도 있는 거겠죠. 사실 치료제의 역할일 거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부작용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는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약국마다 어떻게 된 게 타이레놀이 입고게 됐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너무나 백신 맞았던 사람 대비 비율이 1000명 맞으면 5명에서 6명이 지금 부작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실 필요는 있겠죠. 집단 면역은 환상. 한국경제에서 코로나 100년 넘게 공존할 수도 있다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변이 탓에 95% 접종해도 불확실, 기대 못 미치는 백신 효과도 한몫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다들 알고 계시죠? 백신의 역할. 지금 방금 전에도 봤겠지만 백신의 역할을 예방이 아니라 지금 경증에서 중증 또는 사망과 중증 비율을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백신은 뭐죠? 예방이에요, 예방. 근데 제가 방송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을 했죠. 감염이 코끝 피부에 코로 통한 점막에 있는 상피스토리를 통해 감염이 되는데, 백신의 역할은 항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1차 면역 방어선이 깨지게 되면 기저막을 뚫고 혈관으로 내려와서 결국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그리고 사망과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낸다. 역할이 있죠. 또한 하지만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되었던 홀 바이러스 방식이 아니에요. 안전한 게 백신은 10년 동안 보통 안정성이 검증이 된 다음에 사실 투여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백신이라고 하죠. 바이러스, 항원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투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예방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치료제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RNA 방식과 유전자 치료제 이런 방식으로서 개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논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꼭 해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오명돈 교수님이시죠? 한국 최고의 감염 전문의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보면 서울대병원 오병동 교수 11월, 작년 11월이에요. 그래서 집단 면역 불가론 주목, 델타 변이 등 바이러스 출현, 백신 접종으로 인한 2차 감염 차단 불충분 현실화, 2021년 8월 4일에 나왔다는 거죠. 이미 오명동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 백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집단 면역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명과학자들이 결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풍토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죠. 즉 백신의 역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방이 아닌 이제 사망자와 중증 비율을 줄인다고 미국에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고, 백신의 감염 경로 역할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전 세계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우리 셀트리온은 반드시 치료제의 시기가 반드시 명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1공장을 풀로, 경영진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팔리지도 않을 제품을 지금 다른 거를 다 멈춰놓고 1공장을 풀로 레키노라로 가동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미친 듯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대세이자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기다리면 그 시기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역학조사 포기하고 개인 치료로 떠넘기고 붕괴 직전에 일본의 코로나 의료 대책. 일본도 지금 마비라는 겁니다. 그쵸? 백신으로 예방이 안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치료제의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치료를 해야죠. 그쵸? 왜? 확진을 못 막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레키노라 판매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N년차 셀리님께서,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뉴스 중 수출업체 자카르타에 우선 공급하고 다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분께서 올려주셨었죠. 그리고 얼마 전 국내 뉴스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공급 일정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금 수출 물량이 나갔기에 회사에서 소식이 없는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큰 수출 물량이 나올 때 알려줄 거라 믿고 기다리며 회사 욕하기 없기입니다. 셀트 엔돌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주가 하락의 최소화를 위해 셀키의 실적을 같은 날 공시해주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꼭 욕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럼 본론. 그래서 쭉 지금 보면 가격을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셨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덱사메디카, 그쵸? 레키노라를 검색했는데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에 가서 덱사메디카 열심히 검색하고 레키노라를 검색했더니 약이 검색되었다고 해요. 여기 자료를 남겨주셨던 부분을 지금 남겨주셨고요. 레키노라예요. 그쵸? 60ml.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격, 그쵸? 약 280만 원. 재고 5개. 지금 구매하세요. 17명이 이 항목을 보였습니다. 우편 요금과 자카르타 중부 행정도시 내일 도착 예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론은 언제부터 팔았는지 처음 재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인도네시아에 팔기 시작한 건 확인이 되었고 가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회사의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출업체 홈페이지에서 레키노라 그림을 멋지게 만들어 업데이트 해주었네요. 레키노라 그림인 것 같아요. 덱사메디카 여기 그림인 것 같고요. 그쵸? 레키노라 레그담비밥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추신으로 이런 자료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제 사견이라 반대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1분기 실적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은 기업, 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했는데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기업, 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했는데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은 기업, 분기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질 것 같은 기업, 그냥 계속 실적 유지하는 기업. 사실 저는 1번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은 1번이 아니네요. 저를 포함한 기존 투자자는 1번이 아닌 것에 실망하고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2번은 어떠세요? 2번 기업은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크지 않나요? 그럼 셀트리온이 3, 4, 5번인가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가를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냥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좋은 자료를 정말 남겨주셨고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 있잖아요. 2021년, 2022년, 23년 큰 그림에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각 제품에 대한 경쟁력,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매년 하나씩 출시를 하죠. 아바스틴도 곧 있으면 출시를 하고요. 그쵸?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끊임없이 계속 나오며 제가 언급드렸지만 2025년 이후에 2026년, 27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면역 감염 억제제, 그쵸? 옵티브와 키트로다 가장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의약품이 준비가 되고 있죠. 여기에 레키노라 신약이 이제 출시를 하고 전 세계에 1공장을 풀로 가동하면서 헬스케어에 넘기고 이제 그대로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날 EU에서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CH 안건이 등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그리고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수출 소식이 들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판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죠. 케미칼 의약품과 진단 키트, 그리고 차세대 신약인 ADC와 그리고 SC제형 플랫텀 기술이죠. 여기에 흡입형 항체 치료제, 그쵸? 여기에 또한 백신, mRNA 백신과 차세대 항암제와 다른 부분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확장성, 앞으로 신약에 대한 확장성과 끊임없이 셀트리온의 가치는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분기 실적 리뷰를 제가 어제 해드렸잖아요. 그저께.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만 주가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하지만 결과는 큰 그림에서 99.9% 회사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럼 시차를 두고 반드시 주가는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제가 방송하고 나서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실적 손익계산서와 과거 손익계산서와 주가의 그림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면서 100번도 넘게 수백 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장기 투자하시면서 큰 그림에서 동행하자. 황금거위셀트 우리 주주님께서 플로리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항체 주사 치료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체 주사 치료 확대한다.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강제를 금지하고 있는 주지사는 델타 확산의 기자영화를 열고 델타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며 지금 인도의 경우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겪은 영국의 경우 급격한 증가에 정부가 락다운 들어가자 대거 반대 시위가 일어났죠. 그리고 프리미엄 일거도 지금 이제 관증을 보고한다고 하죠. 백신 접종이 많이 일어난 국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에 대한 인식과
이 팬데믹에 대한 인식,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락다운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뒤 바로 수그러졌다면 지켜보자고 했다. 걸린 사람들에게 항체 주사 치료를 확대하고 주 정부에서 이동 진료소를 가동해서 빠른 공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명확한 답안이죠. 확진되면 바로 항체 치료에 투여하고요.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박사는 여기 재난구조본 플로리다 본부의 재난구조본부의 의료담당 수석 박사는 걸렸을 때 초기에 사용하면 아주 효과가 커서 입원료를 현저히 낮춰준다고 말했다. 이 항체 주사 치료제는 몸에 주입하면 내 몸의 항체에 행동하며 바로 체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리 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또한 백신 부작용, 위험성, 접종은 선택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걸리면 항체 치료제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부작용, 이 부분 우리가 인지를 꼭 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레키노라주가 경증까지 투여 범위가 확대되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혹시 우리 주주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시기 전에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타민C 용량을 상당히 많이 지금 용량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6알 정도 먹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명과학자이죠. 이분이 노벨 생리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같이 받았던 분이에요. 비타민C의 아버지라고 하죠. 라이너스 폴링. 그런데 이 면역의 비타민C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비타민C는 사실 건강을 지키는 파스큐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알이라고 하는데 1000ml, 6알이 기본이고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감기 기운이나 최소 10알 먹어도 상관없다고 비타민C의 한국 최고봉인 이황재 교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15알까지도 많이 투여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가루로 먹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비타민C가 혈액순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라고 하죠. 그래서 왜 혈액순환이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면역이 있잖아요. 몸의 면역이 이제 아시죠? 첫 번째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피부구, 상피세포가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 베타, 그리고 내추럴 킬러가 감당을 하고요. 후천성 면역은 혈액이 담당한다. 이 혈액순환이 담당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혈액에 바로 적혈구와 그리고 백혈구와 혈서판이 있죠.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고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서 피가 적혈구의 색을 띠고 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혈소판은 피딱지, 혈액이 응고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백신을 맞겠다거나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사망에 이르를 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혈액 응고용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피딱지가 형성되면서 혈전이 생겨나면서 장기가 파손되는 형상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몸의 면역의 핵심은 후천성 면역 중에서 백혈구가 담당한다. 이 백혈구에는 후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단구, 림프구가 있다. 이 중 핵심은 림프구가 담당한다. 이 림프구에는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죠. 그래서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죠. T세포는 킬러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원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게 바로 혈액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담당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참고사항으로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좀 그러면 저는 비타민C 정맥 주사를 고용량으로 맞아요. 고용량. 그래서 병원 가게 되면 30g 정도 맞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0g. 그러니까 30알 정도. 그거를 이제 혈액에 맞는 거죠. 실제 항암에 걸린 사람들을 고용량, 이거보다 더 막 50, 100ml를 항암 걸린 사람한테 투여하기도 합니다. 면역으로서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실제 투여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비타민 D도 하루 하나 꼭 드시고요. 손 소독이나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요. 이런 부분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면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비단 면역이 잘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면역학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건강한 거죠. 면역이 건강하면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잘 면역으로서 예방을 하고 레키노라가 경증에 투여되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제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에요.
슈팅이 나왔죠. 제대로 슈팅이 나오고 지금 2021년도 내리 지금 박스권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이만큼을 빼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언더 슈팅이 나왔죠. 쭉 빼버립니다. 결국 이 슈팅 나왔던 부분 여기까지 돌려버렸어요. 한 방에. 그쵸?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 지금 이 언더 슈팅 나오고 있고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D램 가격에 대한 하락, 메모리 반도체 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이 있고요, 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D램이 압도적이죠. 제가 지난번에 맨 처음 방송 초창기에 말씀드렸어요. D램 가격이 한국 증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D램 가격이 곧 코스피의 향방을 결정짓죠. 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시작하면서 사고 파니까요. 삼성전자에 자금이 들어오면 이게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다른 주식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1차적으로 이제 변동성 쭉 갔던 부분이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까지 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10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증시 변동성은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환율, 원달러 환율도 1169원이죠. 그쵸? 최근에 많이 뛰었죠. 그쵸? 6월달부터 많이 뛰었어요. 1170원 가까이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는 건조하죠? 견조합니다. 그쵸? 미국 증시는 견조해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 그리고 뭐 S&P, 얘네도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죠. 나름대로. 니케이 지수는 최근 하락 좀 했죠. 상승을 그동안에 보이다가 보면 쭉 상승했죠. 코로나 동시에 2020년도 3월달 이후에 그대로 상승했다가 최근에 좀 하락해 있죠. 그쵸? 이렇게 좀 하락해 있어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쵸? 중국 상해 종합지수예요. 코로나 이후 그대로 상승했다가 하락했죠. 최근에. 그리고 변동성이 있었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항생지수도 좀 보고 갈까요? 올라왔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올라왔다가 빠져 있죠. 그쵸? 항생지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 올라왔다가 좀 빠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홍콩 H지수도 한번 보고 갈까요? 똑같아요. 얘도 올라와 있다가 하락폭이 좀 깊네요. 얘는요. 그쵸? 그래서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아직 미국은 잘 버티고 있어요. 견조하죠? 그런데 미국에 대한 테이퍼링 이슈, 테이퍼링,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증시의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한, 모두가 알 수 있는 단어가 될 줄 몰랐겠죠. 어쨌든 긴축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 변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반도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신흥국, 이 신흥국 주식에 대한 외자의 먼저 차익 실현,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증시의 변동성을 겪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발 테이퍼링,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늘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자산시장, 중앙은행,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을 결정지었던 연준이 움직이면 늘 시장의 변동성은 있어 왔어요. 이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의 스탠스와 이후의 스탠스는 상당히 다르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폴 볼커 룰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규제했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폴 볼커, 옐런 그리스퍼는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올렸죠. 그쵸? 자산시장 신경 쓰지 않고 인플레 파이터란 말이 있듯이 첫 번째, 연준의 첫 번째 그런 역할인 기축통화의 수호를 해내서 끊임없이 달렸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양적 완화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넷 옐런 전임 의장, 그리고 현 제롬 파월, 그리고 벤 버냉키 이후의 시대죠. 양적 완화의 시대에 들어갔다. 이 시대는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며 자산시장을 상당히 연준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 미중 패권 전쟁이 있는 것 같다는 저의 내피셜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경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미중 패권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제는 다 인정을 할 만큼, 그죠? 미국과 중국은 1등을 세계 패권 강대국을 놔두고 전쟁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셀트리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매매는 저는 없어요. 오직 투자만 하죠. 투자, 장기 투자라는 거죠. 훌륭한 기업과 동행하는 거. 어떠한 파도나 큰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나 잔파도가 오나 소나기가 오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당시 시장이 빠그러지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안 빠그러지고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시장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 변동성 확대 구역에 들어와 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의 시대가 오고 올 수도 있겠죠. 자금이 그동안 2차 전지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섹터에 자금이 많이 몰려왔다면 바이오주 섹터로 자금이 몰려올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바이오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셀트리온의 시장,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올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정체가 될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이 빠그러지고 최악의 경우 시장이 빠그러져도 증시 셀트리온도 같이 영향을 받겠죠. 허나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셀트리온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30년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리고 한국중우장대산업의 30년의 차트를 제가 함께 보여드렸죠. 그래서 성장하는 놈은 어떠한 폭풍이 오더라도 갑니다. 이거 파고를 뚫고 가요. 그래서 시장은 참고만 할 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끊임없이 시장을 또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뿐, 또한 셀트리온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떠한 폭풍과 파도가 오더라도 셀트리온은 반드시 치고 갑니다. 왜? 우리가 셀트리온 세계적인 빅파마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한국 1등 제약바이오 산업, 폭발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데 1등 기업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파고를 뚫고 갈 것입니다. 시장 상황과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